행복한 가정 제7과 아이들의 학습 어떻게 지도할까?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공동 번역입니다. 제1장 유태인에게 천재와 저명 인사가 많은 이유. 우리 자녀들을 솔로몬이나 다니엘처럼 지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명인, 그것도 솔로몬처럼 역사적인 저명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보람찬 일입니다. 저명인이 된다는 것은 저명인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의 문화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믿는 소신을 좀 더 크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네, 쇼팽, 스피노자, 막스, 채플린, 아인슈타인, 조지 워싱턴 등 세계적인 저명인을 많이 낸 유태 민족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저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게 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유태인들이 다른 민족과 특별히 구별되는 생활에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태 민족에게는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토라와 그들의 종교적인 규례와 속담들을 적은 탈무드가 있어서 이를 날마다 읽고 믿고 생각하며 사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국가에 속하여 어떠한 모양으로 생활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유태인의 가정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토라와 탈무드가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자주 많이 읽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책들의 표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날마다 애용하므로 어느 가정의 책이든 그 표지가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지거나 또는 헐어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의 맥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역시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교육의 교본인 토라와 탈무드가 저들을 세계적인 저명인들로 만드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은 깊이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잦은 종교의 절기를 따라 토라의 긴 기도문, 축복문, 그리고 예언의 구절들을 외우므로 그 결과 기억력이 발달되며 탈무드의 여러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창의적인 사고력을 탁월하게 발달시켜온 집단이라는 것이 교육 사회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다른 탁월한 기억력과 창의적인 생활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오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토론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훈련해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토론이 있는 한 우리는 나라가 없어도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만들어낸 민족이 된 것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인간의 능력을 말할 때 기초 정신 능력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덜스톤의 이론으로 지능력은 지각력, 기억력, 추진력, 공간지력, 계수력, 어휘력, 언어 구사 능력 등의 7 요소로 구성이 되며 지각되는 어떤 사실은 기억력과 사고력, 추리, 공간, 수 개념이 포함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의 개조와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기억력과 사고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창의성과 의사는 어휘력이 합쳐져서 언어 구사란 수단으로 외부에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매일의 생활 그 자체에서 이러한 지능력이 개발되도록 외우고 생각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침 저녁 예배에서 모세의 오경에 있는 긴 성경절들을 읽고 외우는 일을 비롯해서 15세가 되면 누구나 치러야만 하는 성년식의 모세 오경의 상당 부분들을 외우고 이해해서 랍비의 성년식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만 정당한 유태 성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긴 문장들을 의무적으로 외우면서
기억력 훈련을 생활 속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년식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수치로 여기게 되므로 시험을 위한 습관적인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온 유태민족에게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탁월하여 학문적으로 뛰어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유태인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특유의 매부리코와 무엇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며 그들은 굳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유태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행기의 어느 한 좌석에 앉았던 사람이 열심히 읽고 있던 조그만 책에다 입을 대고 키스를 한 후 그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책에다 입을 맞추는 일은 유태인의 회당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모세의 오경이 적힌 두루마리를 회당장이 메고 회당 안을 도는 습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회중들 가운데 지나갈 때 회중들은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두루마리에 댔다가 그 손을 바로 입술에 댑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생활에 밴 하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당에 들어갈 때에도 회당의 문설주에 손을 댔다가 그 손을 입술에다 댑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바탕으로 종가 부족적인 자존감으로 그 책의 지시를 따라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읽는 것도 가려 읽고 믿는 것도 가려 믿으며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경건하게 그리고 정하게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종교적인 가정의 풍토에서 머리 좋은 세계적인 저명인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일에 충실한 신앙 이상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살 난 어린 아이에게 입은 어디 있지요? 입으로 무엇을 하지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이라면 우리는 왜 집에 살지요? 우리는 왜 세수를 하나요? 비행기는 어떻게 날까요?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의 수준을 높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고 자연히 창의적인 사고력이 발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3살 난 아이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라고 한 후 5, 7, 10, 9 등으로 숫자를 부르면서 복창을 훈련시키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은 것을 외우게 됩니다.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숫자를 늘려갈 수도 있고 짧은 문장을 읽어주고 반복해 보라고 한다든가 또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내용을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력을 훈련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훈련시키고 생각하는 사고력을 길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무엇을 외우고 또 생각을 하게 하십시오. 생각을 하되 스스로 왜 그러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억력과 자주적인 사고력을 습관적으로 생활에서 부단히 키워가노라면 자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저명인이 될 수 있는 기초 인격이 길러지게 됩니다. 제2장 공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원천적인 이론을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치료되어야만 하는 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란 지능력, 기초학력, 건강, 환경, 교사와의 인간관계 등의 5가지 조건들이 다 바람직하게 조화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란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지도되어야 능률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공부란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새 것을 창출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활동이므로
위에 제시한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든지 또는 바람직하게 조화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으로 잘 아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아이들을 도와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능력 검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집 아이의 지적인 정신 능력, IQ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원인이 두뇌의 능력, 즉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지능 검사를 무엇보다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 검사를 할 때에는 부모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또는 다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니 지능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든지 또는 너는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부정적인 면이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장래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든가 혹은 이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시행한 지능 검사의 결과를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를 통해 알아보는 일을 통해서 무리 없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능을 확인해 본 결과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비넷 시몬형으로 100이나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이는 극히 정상적인 지능으로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의 공부까지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땀과 힘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능 지수가 100 미만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는 계획보다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교육 전문가들을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게 하고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초학력의 검사. 지능지수가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지적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기초학력의 결손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란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그 다음 계단인 새로운 공부를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눗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구법을 암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수학의 많은 정리들을 풀기 위해서는 공리와 기초되는 다른 정리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문장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어휘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초학력을 잘 다지는 일 없이는 결코 보다 높은 지식의 습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2학년이면 1학년의 교과서 내용을 3학년이면 2학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학년의 표준학력 검사를 실시해 보므로 기초학력의 결손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일이 부모들로서 손쉽지 않으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 담당 선생에게 부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곧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학력의 결손이란 일반적으로 어휘력의 부족으로 인한 독해력이나 새로 배울 내용의 선수 지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학력의 결손이 누적되어 영구적으로 학습 부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정하고 또 기초학력이 다져져야만 다음 학습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날 배운 책과 노트를 펴놓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 오늘 배운 것을 설명해봐라. 책과 노트를 보면서 말을 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학이든 국어든 또는 수학이든 아이들은 알고 있는 바를 열심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알지 못하면 설명을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듯이 진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그날 배운 바를 전혀 설명을 못한다면 책에 배운 것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해봅시다. 읽기는 읽어도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 한 줄 한 줄씩 읽고 설명을 하라고 해봅시다. 그것도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그 책에 제시되는 문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어휘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씩 읽게 한 후 모르는 어휘들을 발견하고 가르쳐주면서 문장의 뜻을 통하게 해주면 비로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이는 어휘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한국 발음을 해서 한국말을 해도 외국어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배우는 책에 제시되는 어휘들을 이해하도록 공부를 시켜주어야만 합니다. 셋째, 신체검사. 공부란 주의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에만 주의력이 유지됩니다. 근시, 난시, 난청 또는 몸이 허약하다거나 어떤 작은 질병 등으로 오래 몸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자연히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나 잘하던 아이가 시름시름 공부를 못하게 되면 우선 공부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인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오간의 감각기관은 물론 몸을 면밀하게 종합 검진해 보는 일은 지능과 기초학력 검사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진단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넷째, 환경검사. 지능검사와 기초학력검사 그리고 신체검사는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으로 위의 세 조건에서도 학습 장애의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복잡한 환경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검사는 주로 학습자의 신체 외적인 문제들로서 참고서, 학습도구, 공부방, 경제문제, 주거 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과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인간관계,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교육 정도, 서로의 이해관계, 의지 박약, 열등감 또는 사춘기에 자주 일어나는 주의력의 산만, 성적인 충동 등의 여러 정의적 환경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검사를 위해 교육학자나 상담 교사들은 종합 환경 검사, 문의 문제 체크리스트, 자아 실현 검사, 행동 진단 검사 등 여러 종류의 표준화된 다양한 검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아이들을 돕는 일은 학습 부진을 극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환경적인 장애는 대개의 경우 아동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강화 작용을 통해서 장애들을 극복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희망, 미래 등의 동인을 아이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은 환경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교사와의 인간관계. 환경검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교육이나 학습 지도는 교사에 의해 지식이 전달되고 학습 동기가 부여됩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배우는 일에 있어서 교사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다든가 서운한 생각이 들게 된다든가 더 나아가 미운 생각이나 적대감이 들게 되면 교실에 출석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일은 점점 중단되고 마침내는 학습 지진화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되도록 부모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학습 부진의 장애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주면 아이들은 능히 학습의 장애들을 극복하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학습 부진의 장애에서 해방되어 자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제3장 완전 학습은 가능한가? 요즘에는 많은 유용한 학습 참고서들이 출간되고
학습 지도법이 잘 개발되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지능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학습을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재가 따로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밑자리 무거운 사람, 즉 뚝심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더 오래 앉아서 땀을 더 많이 흘리느냐에 따라 승산이 판가름된다는 말입니다. 완전 학습의 이론가인 브롬에 의하면 학습의 성취도란 학습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학습에 필요되는 시간의 함수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즉, 학업의 성취는 학생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길게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학생의 문제와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 내에 주어진 학습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 학습의 이론이란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고 교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이 됩니다. 그리고 캐롤은 학업 적성이나 학업 능력, 즉 지능이란 학업 성취의 어떠한 한계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학습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능이란 정상지의 범위에서는 학습하는 속도와 동기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 되며 아무리 어려운 고등 수학이나 학문의 이론이라도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어휘들을 동원시켜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생이라도 능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도록 학습 동기화의 노력을 시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의 기초 단계인 어휘력을 익히는 일, 이러한 어휘들로 구성된 원리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는 일, 이를 간추려내 지식으로 만드는 일, 연습해서 숙달시키는 일, 그리고 응용 등의 학습의 5단계를 조차 기초부터 지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의 어느 하나도 지칠 줄 모르는 꾸준한 노력 없이는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만 합니다. 힘이란 땀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소중한 열매이며 영감이란 땀 위에 이슬처럼 내리는 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